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74세 박영숙입니다. 35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아온 평범한 교사였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의 노후 생활에 대한 솔직한 고백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노후에 대해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자녀와 함께 살아야 할지, 간병인을 고용해야 할지, 아니면 요양원에 들어가야 할지, 저 역시 이 모든 것을 경험해 봤습니다. 그리고 결국 찾아낸 답이 있어요. 바로 실버 코하우징이라는 새로운 방식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월 60만 원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모두 말씀드릴게요. 퇴직 후 처음에는 큰아들 집에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도 좋은 사람이고 손자들도 예뻤어요. 할머니가 계시면 아이들 교육에도 도움이 되고 서로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이미 각자의 생활 패턴이 있었어요.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라디오 체조를 하고 신문을 보는 게 습관이었는데 아들 가족들은 밤늦게 잠들고 늦게 일어나더라고요. 며느리는 직장맘이라 바쁘고 저는 도움이 되려고 집안일을 하려고 했는데 어머니, 괜찮아요. 쉬세요. 라는 말을 자주 들었어요. 물론 배려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겠지만 저에게는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라고 들렸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손자들은 스마트폰만 보고 아들 내외는 육아와 직장 이야기로 바빴죠. 저는 그저 밥만 먹고 있는 손님 같았습니다. 교사 시절 항상 아이들과 함께했던 제게 이 적막감은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혼자라는 느낌, 이게 진짜 외로움이구나 싶었습니다. 결국 3개월 만에 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들은 엄마, 뭐가 불편하셨어요? 라고 물었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불편한 게 아니라 그냥 제자리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혼자 지내기 불안해서 간병인을 고용했습니다. 월 450만 원이었어요. 제 교직원 연금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지만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죠. 처음 온 간병인분은 50대 중반의 경력자였어요. 선생님, 제가 잘 모실게요 라고 하셨는데 막상 생활해보니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간병인분은 저를 일거리로 보는 느낌이었어요. 약 드실 시간이에요. 산책 가셔야죠. 이건 드시면 안 돼요. 마치 제가 환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어요. 제가 오랜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 너무 오래 통화하시면 피곤하잖아요. 라고 끊으라고 하더라고요. 74세가 되어서 전화 통화 시간도 관리받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간병인분도 사람이니까 기분이 좋을 때도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기분이 안 좋은 날에는 대화도 거의 하지 않고 업무적으로만 대하시더라고요. 월 450만 원의 식비, 교통비까지 더하면 500만 원이 넘었어요. 제 연금이 월 280만 원 정도였으니까 적금을 깨서 써야 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몇 년이나 버틸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항상 있었어요. 결국 6개월 만에 간병인분과 헤어졌습니다. 나쁜 분은 아니셨지만 저에게는 맞지 않았어요. 자녀들과 상의한 끝에 요양원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엄마, 거기 가시면 또래분들도 많으시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안전하잖아요 라는 아들의 말이 설득력 있게 들렸어요. 선택한 곳은 시설도 깔끔하고 직원분들도 친절한 곳이었습니다. 1인실로 들어갔고 월 비용은 약 200만 원 정도였어요. 요양원 생활은 매우 규칙적이었습니다. 오전 6시 기상, 7시 아침 식사, 9시 체조, 10시 프로그램 참여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생활이었죠. 처음에는 이것도 나쁘지 않네라고 생각했어요. 규칙적인 생활이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책을 좋아해서 밤늦게까지 읽는 습관이 있었는데 소등 시간이에요 라고 하면서 불을 꺼버리더라고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산책을 하고 싶어도 위험하니까 6시 이후에 나가세요라고 했습니다. 요양원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소음이었어요. 옆방 할머니는 치매 초기셨는데 밤중에 자주 소리를 지르셨어요. 또 다른 할아버지는 코골이가 심해서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오히려 더 외로웠어요. 다들 각자의 문제로 힘들어 하시니까 진정한 소통이 어려웠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각자 조용히 드시고 프로그램 시간에도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였어요. 결국 8개월 만에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시설도 좋고 직원분들도 친절했지만 저에게는 맞지 않았어요. 제가 원하는 건 보호받는 생활이 아니라 주체적인 생활이었거든요. 요양원을 나온 후 다시 혼자 생활하면서 인터넷으로 노후 생활에 대해 찾아보던 중 실버 코하우징이라는 개념을 알게 됐어요. 외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노후 생활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간단히 설명하면 독립적인 개인 공간을 가지면서도 공용 공간에서는 함께 생활하는 방식이에요. 가족은 아니지만 이웃으로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공동체 생활이죠. 서울 근교에 실버 코하우징이 있다는 정보를 얻고 직접 가봤어요. 성남시에 있는 곳이었는데 12가구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각자 작은 원룸 약 15평 정도의 개인 공간이 있고 1층에는 공용 부엌, 거실, 도서관, 운동시설 등이 있었어요. 마당에는 작은 텃밭도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그곳에 사시는 분들의 표정이었어요. 다들 활기차고 밝으셨거든요. 한 달 정도 고민한 끝에 입주하기로 했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 월 임대료 60만 원이었어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규칙은 이때 자유롭다는 것이었어요. 공동 식사는 주 3회, 청소는 돌아가면서 응급 상황 시 도움 요청 등의 기본 규칙만 있을 뿐 나머지는 각자 자유였습니다. 제 방에는 낙상 감지 센서가 설치되어 있어요. 만약 제가 넘어지거나 갑자기 쓰러지면 자동으로 관리사무소와 이웃들에게 알림이 가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매일 아침 현관문을 열고 닫는 것으로 안부 확인이 됩니다. 오전 10시까지 문을 열지 않으면 확인 전화가 와요. 혼자 살면서도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주 3회 공동 식사가 있어요. 12명이 돌아가면서 요리를 하는데 1회당 1만 원씩 내면 됩니다. 혼자 해먹는 것보다 경제적이고 영양 균형도 좋고 무엇보다 함께 먹으니까 맛있어요. 저는 화요일 담당인데 아이들 가르치면서 익힌 요리 실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영숙쌤 김치찌개가 최고예요. 라는 말을 들으면 정말 뿌듯합니다. 혼자 큰 병원 가기 부담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여기서는 병원 갈 때 서로 동행해 줍니다. 물론 강제는 아니고 자원봉사 형태로요. 지난달 제가 종합검진 받을 때 옆방 할머니가 함께 가주셔서 정말 든든했어요. 결과 기다리는 동안 수다도 떨고 점심도 함께 먹고 혼자였다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각자 다른 경력을 가진 분들이 모여 있어서 취미 활동이 정말 다양해요. 은행 다니셨던 분은 재정관리 강의를 해주시고 간호사셨던 분은 건강관리법을 가르쳐 주세요. 저는 35년간 교사였으니까 아이들 교육 관련해서 상담도 해드리고 책 읽어주는 봉사활동도 함께 하고 있어요. 근처 어린이집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시간당 3만 원을 받는데 돈보다는 아이들의 반응이 좋아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또 와주세요. 라는 아이들 말에 가슴이 뿌듯해요. 35년 교직 생활의 경험이 여기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실버 코하우징 이웃분의 도움으로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어요. 영숙쌤의 옛날 이야기라는 채널인데 구독자가 2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광고 수익은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되는데 용돈 벌이로는 충분해요. 댓글로 할머니 목소리가 정말 따뜻해요. 우리 할머니 생각나요 라는 말들을 받으면 정말 보람됩니다.
교사 시절 취미로 했던 뜨개질과 자수를 다시 시작했어요. 근처 카페와 협업해서 제 작품들을 전시, 판매하고 있습니다. 손뜨개 머플러가 5만 원, 자수방석이 3만 원 큰 돈은 아니지만 제 손으로 만든 것들이 사람들에게 사랑받는다는 게 행복해요. 많은 분들이 60만 원으로 어떻게 생활하세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임대료 60만 원, 관리비 15만 원, 전기, 수도, 인터넷, 청소 등 포함, 식비 20만 원, 공동식사 12만 원, 개인 식비 8만 원, 의료비 10만 원,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통신비 3만 원, 기타 7만 원으로 총 생활비는 145만 원입니다. 수입은 교직원 연금 280만 원, 옛날 이야기 12만 원 주일회, 사주 3만 원, 유튜브 35만 원 얼평균, 수공예 15만 원 얼평균으로 총 342만 원입니다. 생활비 145만 원을 제외하면 197만 원이 여유자금으로 여행비, 의료비, 용돈, 적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혼자 살았을 때보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졌어요. 공동 구매, 공동 식사, 시설 공유 등으로 생활비가 크게 절약되거든요. 실버 코하우징에는 간호사 출신 이웃이 계셔서 기본적인 건강 체크는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혈압, 혈당 측정 정도는 여기서 해결되죠. 또 함께 운동하고 건강한 식사를 하다 보니 큰 병원 갈 일이 줄었어요. 작년 한 해 의료비가 5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었습니다. 혼자 살 때는 100만 원 넘게 들었거든요. 처음에 자녀들은 걱정했어요. 엄마, 거기서 사기당하면 어떡해요? 낯선 사람들과 살면 불편하지 않으세요? 라고 했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명절에 와서 보니까 제가 훨씬 밝아지고 건강해졌거든요. 둘째 아들은 엄마가 진짜 행복해 보이세요. 이런 곳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손자들이 놀러 올 때 다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함께 놀아주시니까 너무 좋아해요. 할머니네 가면 재미있어요 라고 합니다. 12명이 함께 살면서 정말 가족 같아졌어요. 각자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비슷한 연령대다 보니 공감대가 많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어요. 작년 겨울에 제가 독감에 걸려서 일주일 정도 앓았는데 이웃분들이 돌아가면서 죽 끓여주시고 약 사다 주시고 정말 고마웠어요. 반대로 옆방 할아버지가 입원하셨을 때는 제가 빨래해드리고 병문안도 갔죠. 이런 게 진짜 공동체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실버 코하우징이 단순히 주거 형태가 아니라 새로운 노후 문화라고 생각해요. 가족에게 부담 주지 않으면서도 외롭지 않게 경제적 부담 없으면서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정부에서도 이런 시설을 더 많이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베이비붐 세대들이 본격적으로 노년기에 접어들고 있는데 기존의 요양원이나 실버타운은 한계가 있어요. 무엇보다 노후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74세에도 유튜브를 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1년 전만 해도 저는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노인이었어요. 자녀들에게 부담 주기 싫고 사회에서 소외되고 싶지 않고 그런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지금은 다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할 일이 있어요. 이웃들과 인사하고 텃밭에 물 주고 유튜브 컨텐츠 생각하고 아이들 만날 준비하고 바쁘게 살고 있어요. 가장 큰 변화는 나이를 의식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젊어진 것 같아요. 50대, 60대 분들께 미리 말씀드리고 싶어요. 노후 준비가 단순히 돈 모으기만은 아니라는 것을요.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철학이 더 중요해요. 자녀에게 의존하지 마세요. 사랑하지만 각자의 삶이 있어요. 그렇다고 혼자 고립되지도 마세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더 용감해져야 해요.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도 70세가 넘어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앞으로 5년 정도는 지금처럼 살 계획이에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활동하고 싶고요. 유튜브 구독자 10만 명이 목표예요. 그리고 우리 실버 코아우징을 모델로 해서 다른 지역에도 이런 곳들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제가 경험한 걸 바탕으로 컨설팅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언젠가 정말 거동이 불편해지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지금은 매일매일이 감사하고 행복해요. 노후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아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물론 쉽지 않아요. 저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도 각자에게 맞는 황금 노후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지인과 친구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께 정말 의미 있는 선물이 될 거예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